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최윤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휴장으로 거래 마감했고 유럽 증시는 1% 낙폭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시장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오늘 시장은 우리에게 어떤 찌릿한 시그널을 보낼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는 네 분의 전문위원님께서 대기 중이십니다. 먼저 오늘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수 있고요. 박원재 위원님, 김광만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님까지 대기 중이십니다. 네, 오늘도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요. 채팅방에 원하시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트레이딩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이시죠.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양시장이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도 강보합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휴장을 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유럽 시장이나 중국 시장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증시는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급감했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좀 보게 되면 이 내연기관 자동차, 즉 자동차 판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급감을 했었어요. 근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 2차 전지가 아니죠. 전기차 쪽 같은 경우는 성장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종목군들 또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이 종목별 흐름들이 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차별화는 여전히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미국 증시나 다른 유럽 증시들의 주가 흐름들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해 종합 같은 경우를 좀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큰 긴 박스권역에 있던 그런 지수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2019년도죠. 4월 달에 있었던 형성됐던 고점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심천 종합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도 중국 시장을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시장 쪽에 있어서의 강세,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해외 시장과 연동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대한 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여전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한국 증시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번 주 정도에는 변곡점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느냐, 아니면은 다시 박스권역으로 회귀를 하느냐, 이 부분들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정고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일단 지수에 있어서의 추세대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변동성이 좀 컸었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래소 쪽보다는 조금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데 760자리대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줘야 돼요. 넘어서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세대는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아무래도 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특히나 지수에, 코스닥 지수에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이쪽 섹터들이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금융투자 쪽, 그리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 체크는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보게 되면 4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연기금 쪽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쪽에 최근 들어서 매수에 대한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정고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 이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는 매수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의 선물 흐름들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 만기주예요. 옵션 만기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부분들은 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 쪽에 있어서 현물 매도세, 그리고 선물 매수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수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차별화에 대한 종목 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 이런 쪽에 있어서의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괜찮게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소재, 장비, 부품 섹터들, 이러한 섹터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리포트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유럽 시장 쪽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에 대한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를 좀 염두에 둔 그런 포지션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2분기 때 EPS 증가치, 즉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섹터 쪽에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5G 쪽이나 5G 쪽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만 하반기에 있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2차 전지 쪽이라든가 내수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내수 쪽 같은 경우는 이 비대면 쪽 언택트 바로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HMR 부분들이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내수 쪽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는 그래도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들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슈에 있어서의 종목 흐름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대북주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다라는 거,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좀 되시는 그런 분들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다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건설 섹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만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대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 미니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집값을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공급 물량에 대한 확대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한 대책들이 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건설주들, 주택에 대한 비중이 많은 그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번 달 중순경에 한국판 뉴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섹터들이나 혹은 실적주들, 이슈와 이벤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쪽으로 좀 압축을 해서 시장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이번 한 주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와 종목에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IT 쪽 섹터라든가 제약바이오 쪽, 5G 쪽 이런 쪽의 종목군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이라 좀 신규로 좀 말씀드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인데 우선 수급 개선주들 위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뭐 대상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사실 대상이라는 기업 내수 섹터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27,000원대, 26,000원대의 기관 쪽에서 좀 매수와 유입이 좀 됐었고요. 외국인 쪽도 매수 유입이 좀 됐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단기적인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매수 섹터 아마 대상이나 대상 홀딩스라는 기업도 있죠. 아무래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라는 기업도 한 번쯤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손절 라인대가 좀 짧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시에는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라는 기업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YN텍이에요. YN텍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 깊은 조정을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12,000원짜리대를 돌파해주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매도보다는 이제 매수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1,000원대 중초반대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차익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매수 유입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7월 6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의 양시장이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는 1%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시장은 관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오늘 중국에서 이 내몽고에서 테스트 의심 사례가 좀 발생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된 테마주가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이 종목별로 움직임 어떨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냅니다. IT 축톱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해서 컨센서스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4,000원대 다시 한번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 나옵니다. 86,000원대 그리고 삼성 바이오 로직스 1% 가깝게 하락이 나옵니다. 765,000원대에서 오늘 거래 출발하고 있고 IT 투톱 종목들 상승하는 가운데 바이오 투톱은 현재 이 하락으로 거래를 출발하고 있는데 셀트리온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308,500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도 거의 움직임 없이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카카오 오늘 다시 한번 1% 이상의 강세를 가져갑니다. 지난주 이 금요일에 외국인들 카카오 대량 매수했습니다. 29만 원대까지 다시 진입이 되는데 오늘은 29만 7,500원대까지 올려내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LG화학 지난주 금요일에는 50만 7천 원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오늘은 50만 9천 원대까지 올라오면서 51만 원대 현재 목전에 두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삼성 SDI는 0.6% 상승 나옵니다. 38만 3,500원대 그리고 LG의 생활건강은 0.7% 하락하면서 137만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위부터 10위까지 카카오를 제외하고는 거의 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코스피 시장은 2158선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754포인트 오늘 눈치 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일단 오늘도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HLB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인데 시젠 오늘 0.6% 상승하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만 3천 원대에서 거래 출발하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시젠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고 헬스케어와 제약은 오늘 강보합권, 알테오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0.7% 상승 나오면서 오늘 26만 1,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25만 원대에서 26만 원대까지 진입되면서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 이상 급등하네요. 12만 9,2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거래 출발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0.67% 상승하면서 9만 6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펄어비스, KMW, CJ, ENM까지는 모두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출발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수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보합권에서 거래를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자, 전날 우리나라 시장은 강세로 좀 마감이 됐는데 이번 주도 그렇게 크게 밀릴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종목들이 괜찮아서 여전히 매매로 접근하신 분들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던 종목들이 오늘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PNT 질문 주신 분이 있으세요. 자, 지금 PNT 주가 차트를 보면 이제 매도를 어디쯤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2차 전지 섹터도 강하고 지금 제약주 섹터 코로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쪽도 강하고 전기차 숫자 다 강한데 초보자들 기준으로 이제 추격 매수라든지 이제 고점에 사는 부분만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지만 매매적인 관점에서 이제 손절만 손절을 잘하라는 얘기는 짧게 잡으라는 얘기예요. 순절선을 막 20% 30% 넓게 잡고 대응하시면 그거는 단타가 아니죠. 그래서 단타하시는 분들은 짧은 매매를 하는 분들은 손절을 좀 짧게 잡는 게 중요한데 PNT 같은 경우는 이미 정고점의 돌파를 이루면서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에서 52주 신고가권에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신고가로 가고 있는 종목들은 목표치가 없습니다. 목표치가요 무한대예요. 왜? 일단 그 지지란이 깨지지 않으면 어디까지 갈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2만 원을 갈지 3만 원을 갈지 5만 원을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저점이 깨지거나 지지란을 깨게 되면 이제 목표치는 위 상방향이고 이제 하방 목표치, 이제 하락 목표치를 잡게 되는데 일단 그 자리를 일단 1차 지지 자리를 13,000원으로 보고요. 2차 지지 자리를 12,500원 정도로 보는데 13,000원과 12,500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이 종목을 손절 내지는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깨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강하게 간 이유는 일단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현대차의 정의선과 그다음에 LG의 구강모의 배터리 회동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슈가 한번 이슈몰이가 됐었죠. 그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테슬라 2분기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 기대감 속에 강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PNT는
뭐 롤투롤 기술을 이용을 해서 2차 전지의 원천 소재인 음극재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제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산업 소재에 대한 제조 장비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쪽이라서 주요 뭐 매출처 같은 경우는 LG와 삼성S, LG전자, 뭐 SK이노베이션 뭐 다각화가 되어 있는 국내의 모든 기업들을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슈의 몰이에 잘 맞춰서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손절선만 잘 두시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가져가셔도 된다. 그래서 목표치는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15,000도 가고 2만 원도 가고 3만 원도 갈 수 있는데 13,500원 이탈되게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좀 줄여주는 전략을 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셀트리온입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 오늘 일단 아침에서 보니까 일단 제약주 흐름보다는 IT의 흐름들이 여전히 강하네요. 조성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게임주의 뭐 컴투스라든지 일단 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그 포트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고 게임주 그리고 게임주의 흐름들이 좋다라고 한번 언급을 했었었는데 어쨌든 게임주의 흐름들이 괜찮은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제약주의 흐름들이 다 약한 것은 아닙니다. 뭐 제약주의 흐름들도 올라갈 것들은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빨간색 반, 뭐 파란색 반 이렇게 보이는데 시장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다시 뭐 종목들은 다시 정신 차릴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심하게 시장이 조정받거나 끊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서 매우 크게 조정받을 일은 없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램시마에 대한 이제 코로나 개선 효과에 따른 그런 이제 이슈들도 최근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항체 치료제 인체 임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진단키트도 7월 달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코로나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들 28만 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28만 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저점에 그 밑에 있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조정을 받아도 다시 위 상방향으로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물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이슈는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제약주의 셀트리온은 당분간은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더라도 오히려 흔들리면 저점 매수가 되는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오늘도 밀리게 되면 뭐 28만 원까지 깊게 보긴 했지만 뭐 짧게 보면은 30만 원 라인의 지지 라인을 보고 오히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손절선을 짧게 잡고 오히려 매수가 됩니다. 사실은 뭐 초보자분들한테 이런 자리에서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벌써 13만 원짜리에서 30만 원까지 갔으니까 26만 원만 가도 100% 수익률인데 벌써 100% 수익률이 넘은 시가총액 작은 것도 아니고요. 41조짜리 종목이 100% 수익 이상이 나 있는 종목이라서 초보자들한테는 싸게 산다는 느낌은 아니고 강한 종목을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라 그러면 30만 원의 손절을 잡고 들어갈 수는 있다. 뭐 이미 과거서부터 램시마라든지 뭐 퍼주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트룩시마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그 코로나 치료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계속 살아있으니까요. 제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모르신 분들은 없을 거고 30만 원만 깨지지 않으면 일단 이전 고점에 있었던 목표치 최고점 이전에 최고점이 36만 7,853원인데 여기 전고점까지 한번 도달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공략이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코리아나입니다. 이것도 매수 질문을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한학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중국 소비재들이 강하게 움직였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게임주 위주로의 좋은 흐름을 좀 많이 얘기해드렸고, 뭐 중국 소비재 관련주가 뭐 꼭 게임주만 있는 건 아니고 엔터주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호텔 관련주도 있죠. 일단 게임주가 그나마 제일 거기에서 움직임이 깔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보면은 확실히 게임주가 움직임이 깔끔해요. M게임도 마찬가지고 컴투스도 마찬가지고 게임별도 마찬가지고 최근 움직임들이 게임주가 좀 깔끔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이쪽 화장품 관련주들이 나쁜 거는 아니니까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도 많이 올라왔으니까 손절 라인을 짧게 잡으세요. 손절 라인을 5,100원 정도로 잡고 단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목표치는 마찬가지 또 짧게 잡아야 됩니다. 이 정도쯤에 5,700원 정도. 그 목표치가 너무 짧다라 생각하면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밀릴 때 사시면 되고 빠진다 싶어갖고 손실이 많을 것 같다 싶으면 그냥 5,200원이 깨지면 바로 손절을 해버리는
그렇게 해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한학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서 올라오면 팔고 깨지면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하는 그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에서 지수가 이번 주에서는 2200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중국 시장도 굉장히 최근에 강했고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종목들이 밀릴 수 있으니까 항상 매매를 할 때에서 지수가 이탈된다 싶으면 그때에서는 빠른 손절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서 만약에 지수가 2200을 돌파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잘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지수가 여기를 돌파를 해주는지 아니면 또 돌파를 못하고 다시 밀리는지를 보면서 밀리는 것 같으면은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되고 돌파할 때 차라리 쫓아가는 돌파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오늘 세 가지 종목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10시부터 11시 방송인 실전 매매 정석 시간대에서 바닥 종목들을 많이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게임주들 뭐 하나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바닥에 있는 종목, 매매가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매매, 그러니까 떠 있는 거 말고 바닥에 있는 종목으로 매매, 그러니까 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있고 바닥에 있는 종목에 있는 매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한유판 같은 경우는 이제 10시 방송에서 바닥에서 여기서 잡아드렸던 표적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에요. 지금 수익이 꽤 많이 났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일주일 만에 이런 식으로 이제 빠르게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좀 안전하게 좀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도 매매 표적 종목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실전 매매 정수 시간대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 보니까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됐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시그널까지 같이 전해주시죠. 네,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실적 시즌이 들이댔는데 3, 4분기에 전제됐던 경제 재개에 대해서 팬데믹이 너무 확산이 빠르게 되고 있어서 여전히 하반기에 대해서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은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해서 애써 악재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확산 속도가 진행된다면 어느 순간 그동안에 전혀 악재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코로나19가 이거를 빌미로 해서 시장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경제 재개에 대해서 이제 저지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 따라서 지금은 시세가 굉장히 돌아가면서 탄력이 잘 나고 있다는 건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반증이고요. 그렇지만 그 연속성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세를 잘못 쫓아다니다가 엇박자가 나면 계좌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릴 수 있다. 지금은 뭐 수익 극대화 전략보다는 조금 지켜본다는 쪽이 조금 마음의 여유를 주지 않을까. 어차피 이 국면이 지나서 하반기에 자리가 잡히면 시세는 또 납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에서는 1년 12달 같은 속도로 갈 수는 없어요. 집중할 때가 있고 좀 관망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좀 관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청자분께서 문의 주신 종목 세 종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시젠이에요. 시젠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팬데믹 19가 잡히지 않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좀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으니까 물론 진단 수치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고 단가도 낮아져서 우려의 목소리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진단 시장의 확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질문 주신 분은 이제 12만 5천 원에 10%를 갖고 계신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단기간은 아마 실적에 연동이 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근데 실적이 이제 15일 되면은 통계청 자료가 나올 텐데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전 세계의 글로벌리로 국내 진단 업체가 거의 석권을 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메이드 인 코리아만 곳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기술적으로도 종가 고가를 넣고 오늘도 시세를 품고 있어서 한 단계 확실히 레벨업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진단 시장은 아마 계속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전 세계 진단 시장에서 아마 CJ는 글로벌 탑타이어 기업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일시적 이익으로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고 11만 5천 원이면은 뭐 조금 수익권이 편안한 구간이시니까 한번 내가 진입한 가격이 오기 전까지는 한번 갖고 가본다.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뉴라는 종목인데 지금 진입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뉴는 국내 4대 배급사 중 하나로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종목이죠. 최근에 엔트가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의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매수는 항상 그 시세 초입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탄력을 받는 중에 들어가는 거는 타이밍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들어간다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5일선과 11선 사이에 위치해 있는 5,500원 수준 이 정도 위치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엔터테인먼트 쪽은 모멘텀 성격이 강해서 모멘텀은 이제 좀 발빠른 매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 자리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활용해서 들어가시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PM 풍년이라는 종목인데 역시 매수 여부를 물어보셨어요. PM 풍년은 그냥 주방용품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200억대에서 너무 적습니다. 올망졸망하게 그저 사업은 영위하는 기업인데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성장에 대해서도 딱히 뚜렷한 게 없고 다만 최근에 올랐던 거는 요새 정치 테마주가 이슈가 되니까 아마 김동연 전 부총리와 덕수상무 동문이라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투자는 별로 선호하지를 않아서 매수 시그널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좀 예측이 가능하고 좀 넓은 섹터에서 종목을 고르시는 게 아마 편안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세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나본 CJN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박원재 위원님께서 10만 원대에서 좀 매수를 해볼 만하다 하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 13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부분들 짚어줬고 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내 4대 배급사 중 하나죠. 최근 이 영화 개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5,5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이어서 김광만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 중에 세 종목을 함께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특수건설입니다. 네, 일단 특수건설은 7,000원에 한 15% 정도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일단 이 종목은 일단 수익권이신 걸로 약수익 정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그 철도나 그 도로, 또 지하 횡단 구조물 시공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경남 기업과 그 토 구조물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 매출이 거의 한 26% 정도 되니까 좀 상당히 큰 그 체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 그 정치 인맥주 그리고 이제 철도 테마 그리고 해저 터널 테마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가 상당히 반응하는 그런 테마주라고 보시면 성격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최근에 그동안 올라온 이유는 그 이낙연 관련주로 좀 엮여서 이렇게 상승을 하였는데요. 특히 내일이죠. 내일 이제 관련된 전대 출마 관련 그런 입장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최근에 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테마주 성격이 짙은 그런 종목들은 단기 그 뉴스로 인한 변동성이 상당히 좀 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장 내일 정도의 그런 이슈는 어느 정도 뉴스에 팔아라 이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향으로 갖고 가신다면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한번 끊었다 매도를 해주셨다가 재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종목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는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중장기 관점으로 지금 매수를 해도 되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이 회사는 그 리모델링, 인테리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2022년까지 노후 공동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을 좀 한다 이런 당정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그런 이슈 그리고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상당히 좀 이슈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일단 올해 실적도 괜찮아요. 작년 동기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보다 한 50%나 좀 급증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일단 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이 좀 증가하고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 차트 흐름을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매출도 좋고 그런 이슈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접근하신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 종목은 그런 흐름에서 급등을 하였고 21,55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이 종목을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꾸준하게 5월인가요? 6월 한 중순부터 꾸준하게 기관이 매수를 해왔고요. 현재 자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의 굳이 따라가실 필요 없이 좀 눌림목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5일선이나 그 이하 단기적으로 손절 라인은 한 17,000원 정도 잡고요. 이게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참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이 중기적으로 매수는 관점은 맞지만 눌려 주었을 때 이렇게 들어가신 분할 매수 전략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일단 A스토리는 오늘 매수 시그널이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이 종목은 드라마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고요.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좀 공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킹덤이라고 해서 제가 좀 많이 시청을 했는데요. 킹덤뿐만 아니라 시그널 다 아시죠? 이런 히트작들을 넷플릭스에 공급을 하고 또한 이 회사의 지분을 한 6% 가지고 있는 기업이 텐센트예요. 텐센트 다 아시죠? 중국 기업인데요. 일단 한한령 해제 기다감에 금요일날 급등을 했다 윗꼬리가 좀 나왔어요. 이게 주도적인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장주 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매수하신다면 21선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날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요. 오늘 내일 한 며칠 정도는 조정의 관점으로 좀 보셔라. 따라서 손절 라인 21선을 잡고요. 트레이딩 가능하되 가급적 따라가지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선윤 전문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오늘 패스트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나왔어요. 중국 쪽에서 패스트 흑사병인데 관련한 또 병이 나왔다 해가지고 또 시끄럽긴 한데 사실 이게 코로나처럼 크게 번지거나 한 거 자체는 조금은 좀 아직 너무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해요.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주가 포인트가 아침에 조금 움직임이 나고 있고 보영제약 같은 경우에도 뭐 관련주라고 하는데 뭐 전혀 뭐 움직임 자체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올라서긴 했는데요. 질문 자체가 이제 우정바이오 단타적으로 괜찮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사실 뭐 전혀 시장에 아직까지 관심은 좀 없는 모습이고 그럼 오히려 관심이 나올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우정바이오가 추가적인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단기적인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점 나오면 바로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오히려 또 분봉상 보더라도 이미 뭐 우정바이오 시작부터 출발부터 강했지만은 다 밀리는 모습이고요. 이게 다시 상승 쪽 전환하면서 더 강한 모습, 9,000원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양봉을 보여준다?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차트 포인트도 고점에서 이미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떨어진다면 7,500원대 모습까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매수 대응을 한다면 7,500원대 부분에서 매수 대응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주들로 매수세가 꽉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더 많이 번지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흑사병, 패스트가 뭐 팬데믹으로 간다? 거의 현재로서 불가능하다 보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 자체가 진정되기 전까지는 이쪽 관련주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정바이오에 뭐 매수 들어간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아TI 질문 주셨는데요. 7,400원에 10% 정도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까 좀 제가 질문 확인할 때보다는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인데 매수하신 구간 자체가 사실 너무 좀 고점 구간이에요.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단기 조정이 좀 나오면서 재상승 포인트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2019년부터 2018년도 제외하고 2019년부터라도 보겠습니다. 고점 라인을 만들어 본다면 요때, 그렇죠? 그리고 요때, 그리고 9월, 그리고 올해 4월, 5월,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차트 라인 연결해 보자면 가격적으로 보건데 한 7,000원 이상부터는요. 계속적으로 좀 매도 흐름이 나왔던 자리예요. 만약에 이 구간 자체를 뚫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또 걸리는 라인 자체가 9,000원부터 라인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 때 7,000원 위부터 계속적으로 조금 물려 계셨던 분들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셨던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했던 조금 전략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추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그래도 만약에 이 자리를 뚫고 가면은 상승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조금 대응을 되게 잘해야 되는 어려운 종목이에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래서 한 7,200원 정도 라인으로는 무조건 조금 손절가 잡으셔야 돼요. 7,200원 라인 잡으시고 대응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튄다면은 한 8,000원대까지 열려있긴 한데 힘이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느 정도 수익권으로 올라서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빠르게 조금은 비중을 줄이시던가 정리하셔서 고정구간 다시 재매수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재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에 좀 양봉 나오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7,200원만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큰 손해는 없으시니까 그렇게 맞춰가지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좀 양호하게 좀 움직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효성 OMB입니다. 자, 효성 OMB도 오늘장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료 관련, 농사 관련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이쪽 관련주들의 조금 흐름 자체가 그리 썩 재밌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요. 네. 그냥 이슈거리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긴 한데 다 도로 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떨어졌었고 6월 초에도.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한일사료도 같은 날 급등 나왔다가 밀렸고요. 그다음에 다시 볼게요. 효성 OMB 같은 경우에도 같은 날 급등 나왔다가 도로 밀렸습니다. 그나마 근데 유일하게 최근 시장에서 이슈거리 맞고서 급등 나왔다 급락했지만 다시 한번 상승 중인 효성 OMB이긴 해요. 자, 효성 OMB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네. 마찬가지지만 효성 OMB 전 6월 초에 보여줬던 고점 라인 부분에서 좀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을 경우에는 좀 위험한 모습이 보여요. 특히나 윗꼬리 달고서
음봉을 그린다면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장에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대응을 하실 때 차트 라인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바닥 라인 깊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 라인 잡으시고 나서 라인을 좀 잡아주세요. 라인 잡으신 다음에 이 라인 잡고서 그 다음 매수할 가격이 어딘가. 네, 요 구간대 거의 라인을 근접하는 가격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미 이 전 라인, 요 라인에서 가격적으로 한 6,400원 라인에서 이미 매수가 끝났어야 돼요. 끝났어야 됐고 치고 올라갔을 이때는 어떻게 해요? 네, 매도 흐름이 강하다는 거죠. 전 고점 포인트 7,700원, 7,500원 라인은 이미 오늘까지 한다고 세 차례 갖고 떨어지거든요. 보시면 여기 한 차례, 두 차례, 그렇죠? 오늘까지 세 차례가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래량 자체도 좀 강하게 뚫고 올라가 주려면 언제인가요? 이거 뭐 급등할 때 나오는 급등 거래량 1,000만 주, 막 100만 주인가요? 이상 나오면서 100만 주 이상 나와주면서 7,500원 이상 돌파할 때가 한 번, 두 번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직은 거래량 자체가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보다 거래량이 굉장히 좋게 나오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이 종목 약간은 조금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하신다면은 최소한의 그래도 7,000원 아래에서 좀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 이 종목 급하게 따라가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매수 관점은 한 6,500원 아래 관점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 잡자면은 6,000원대 구간이 가장 적정 매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자면 뭐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바로 밀리기 때문에 이건 단타 접근을 하신다면 큰일 나는 자리고요. 절대 매수 들어가시면 그냥 일단 물리고 출발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스트 관련주는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더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 그 다음 대야 TI 흐름이 좀 괜찮게 가고 있지만 역시 밑으로 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금 7,400원 초반에서 힘겨루게 하고 있는데 이 라인을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래량 자체가 장 초반에 강하지가 않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밑으로 꺼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그냥 적당히 수익권이 조금이라도 수익권이 왔으면 빠르게 일단 정리하시고 나오는 게 좋아요. 현재 뭐 약간 수익 중이실 것 같긴 한데 거의 똔똔이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정리하시길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토성 OMB 같은 경우 역시나 매수 시기는 어렵습니다. 불안불안한 자리니까요. 주의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먼저 최충성 위원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미스터블루, 그리고 피델릭스, 그리고 유니언 머트리얼 올라와 있습니다. 유니언 머트리얼은 12%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총 누적 수익률은 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충성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미스터블루가 생각보다 잘 안 움직여가지고 제가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매수 가격 자체는 13,700원을 지나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13,500원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 자리에 오지 않으면 13,700원 정도에서 시도하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림을 발생을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천천히 좀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전과 동일하게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그 시장 자체에서 그 네이버 웹툰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활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매출 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고, 그 소프트웨어 그리고 에오스 인수를 통해서 게임 사업도 진출을 하고 있고, 일단 그런 뭐 게임이나 웹툰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좀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도 집에만 있으니까 좀 심심해서 게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넉넉히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 뭐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스터블루 저번에는 잘 안 움직였는데
일단 오늘은 시장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시기 괜찮은 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원재 위원님의 포트폴리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세 가지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아프리카 TV 그리고 원익 QNC 그리고 현재 이 디바이스 ENG 올라와 있습니다. 6%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릴 종목은 사이넥스라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섹터가 시세를 한번 낸 이후에 시장 자체가 다음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좀 눈치 보는 장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은 하반기를 대비해서 그래도 좀 하반기에 계속 시세를 이어갈 만한 섹터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상반기에 주도를 했던 반도체 섹터나 2차 전지, 그다음에 5G 이런 쪽이 주도를 하지 않겠나. 제약바이오는 지수와 연동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쉬면 지수도 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에 연동되는 제약바이오 섹터 방향에 따라서 추가로 상승할지 또 시세의 탄력이 떨어질지를 가늠해 보는 장이라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사이넥스를 갖고 온 거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예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하던 업체가 한 세 업체가 있었는데 로체 시스템즈와 로보스타와 같이 했었는데 경쟁사였던 로체 시스템즈와 로보스타가 상대적으로 웨이퍼 이송 장비를 비중을 줄이면서 하반기에는 좀 반사 이익이 기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장비 국산화도 계속 진행 중이라서 아마 하반기에 좀 시세 탄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주요 고객사는 뭐 세메스나 원익 IPS, 어플라이 머티리얼즈 등 이제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다 갖고 있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계속 진행하면서 SIMC, IC도 잠재적으로 좀 타진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아마 국산 장비 하는 수혜를 오롯이 받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뭐 고점 부분에서 이제 시세 탄력이 둔화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 매수해서 한 16,000원 목표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11,000원 잡으면 해볼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맥스 16,000원대까지 볼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